일단 주어진 거 보면 역함수를 줬네. 다음 f 합성 g의 역함수에 3x-1 넣었더니 x 나왔다. 이때 구하라는 게 f 역함수 합성 g의 이값. 그럼 뭐 바꿀 거 바꾸자. 뭐 얘는 원한다면 fx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기 싫으니까 냅두고. 자, 다음 요거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바꾸면 이제 이거 바꿔보자. 이거 굳이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겠니? 치환? 치환 말고 치환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만. 봐봐. 만약에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에 E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거 F 합성 G한테는 X 넣으면 EX 나온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나갔나? 그치? 전체 양변의 전체 역함수. 그럼 치환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치환으로 한다라는 생각은 다른 건데 얘는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게 이쪽에 X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 위치를 바꾸는 게 베스트. 그래서 얘를 양쪽에 역함수를 붙여주면 이거 순서 바뀌어야 되지. G 합성 F 역함수에 X 넣으면 3x-1이다 라고 식이 바뀌지. 맞아? 그러면 이제 지금 구하라는 게 저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끝나지 않았을까? 끝나고 보여? 얘 알잖아. 그래서 얘가 G 2x-3이 3x-1이다 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G의 치환을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치환을 이용해서 GX를 구해서 걷다 2 넣어도 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힘들지 않게 얘가 2가 되는 X가 넣으면 되지. 그치? GX 구할 거 없이. 그럼 얘가 2가 되기 위한 X값은 2분의 5니까 X에다가 2분의 5를 넣어주면 G의 2는 2분의 5 넣으니까 2분의 15, 2분의 13. 그러면 얘가 2분의 13이라는 소리니까 F 역함수에 2분의 13이 돼서 알잖아.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더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얘는 뭐 원한다면 fx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문제 풀 때 거의 안 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럼 얘는 냅둔다라고 치면 고칠 수 있는 건 얘인데, 지금 내가 f의 역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얘한테 역함수가 붙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 모양을 보니까 g한테는 역함수가 안 붙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하는 흐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나는 f에는 역함수가 붙었으면 좋겠고 g에게는 역함수가 안 붙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에서 준 건 그거의 정반대로 줬지. 그래서 양변에 역함수를 붙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얘 역함수를
역함수로 바꿔서 식을 이렇게 바꿔볼 생각을 하면 이제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f는 역함수 붙었고 g는 안 붙은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이 흐름이 가는 거지. 오케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겁니다. 이게 305번이었고 다음 306번. 자, 306번 봅시다. 이거 못 푼 사람들 많은데. 자, 집합 x가 양수인 범위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지금 정의역도 0보다 크다, 공역도 0보다 크다 라는 범위에서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다음 두 번째, x가 크면 y는 작다. 지원아,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x가 크면 y가 작다. 수도 없이 했어. x가 크면 y가 작다. 바로 나와야지. 에? x가 크면 y가 작은 게 1대함수 조건이야? x가 크면 y도 커, x가 크면 y도 커도 1대함수 아니야? 더 간단한 건데? 자, fx는 1대1 대응인 감소함수래. 자, 그리고 추가로 준 게 f1은 1이고 a와 b가 요런 범위 안에 있대.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너무 정직하게 풀려고 할 거 없어.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감소함수를 떠올려 보자.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가 됐든. 자, 그러면 1,1을 지난다라고 가정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a와 b는 요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라고 치자. 그럼 당연히 감소함수니까 내 의도대로 FA는 여기 있을 거고 FB는 여기 있겠지. 됐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보기를 맞춰보면 돼. 기억 F 합성 F의 A와 FB의 대수를 비교해보래. 자, 그럼 가자. FA는 여기 있지. 그럼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지. 그럼 1보다 큰 값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FA가 뭐 이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대충 1보다 큰 건 확정이니까. 그럼 FA의 함수 값은 되게 낮게 있겠네. FB는 여기 있잖아. 누가 커? FB가 커.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어렵게 생각해. 이걸 너무 문자 그대로 관념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럽게 어렵지. 됐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다음 니은. 역함수의 함수값에 대해서 물어봤네. 얘도 똑같아. 자, 역함수에서의 a의 함수값과 역함수에서의 b의 함수값을 비교하시오. 그럼 역함수의 함수값을 읽는다는 건 y에서 x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는 어디 있어?
1보다 작은데 여기 있겠지. b는 여기 있겠지. 당연히 같은 값으로, 그지? y 값으로. 그럼 f 역함수의 a 값은 여기 있겠네. f 역함수의 b 값은 여기 있겠네. 역함수 함수값 있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는 x에서 y를 읽는 다음에 역함수 함수값은 그냥 있는 그래프 그대로 그린 다음에 y에서 x를 읽으면 되는 거잖아. 알잖아. 그래서 보니까 뭐 a와 b의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a와 b가 대충 이렇게 있겠지. 그럼 그걸 함수값 따져보니까 f 역함수의 a 값이 더 큰 거 확인했네. 니은 맞다. 마지막 디귿은 기억 니은에서 했던 거 다 하네.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둘 다 하다네. 그래 봤자지. 자, 대소 비교해보면 요거는 합성을 먼저 하고 역함수를 해도 되고 역함수를 분배해서 역함수를 그대로 가도 되고 근데 합성을 하면 귀찮을 것 같으니까 역함수를 그냥 분해버리자. 자, 요거 f 역함수 어차피 똑같으니까 순서 바뀐다 해도 그게 그거지. 얘로 보고 이거 물론 합성함수로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냥 역함수로 펼쳐놓고 하자. 자, 그러면 요거 방금 했잖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에 F 역함수의 A 값이고 여기가 F 역함수의 B 값이겠지. 누가 커? 얘가 커. 니은에서 했다시피. 자, 얘가 큰 수야. 얘가 작은 수야. 그러면 요만큼을 계산해서 얘한테 집어넣다 라고 했을 때 요식이 f 역함수의 큰 수랑 f 역함수의 작은 수 이 꼴이 되겠지. 그러면 한 번 더 역함수 y에서 x를 읽으면 되지. 큰 수의 역함수의 값과 작은 수의 역함수의 값 비교했을 때 누가 커? 누가 커? 작은 수의 역함수 값이 더 크지. 근데 사실 당연한 거지. 왜? 함수니까. 그래서 디귿도 같다.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지금 이것조차도 나는 일단 그림은 그렸지만 우리가 임의로 문제 조금만 맞으면 되니까 감소 함수고 1,1을 지나는 함수를 그냥 1차 함수로 가정해서 풀었는데 이것조차 좀 빡세다.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냥 너희가 임의로 식을 세우면 되지. 1,1을 지나는 감소 함수 아무거나 잡고 A와 B도 아무거나 잡아서 진짜 되게 없어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1,1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라고 잡고 뭐 예를 들어 a를 뭐 분수 계산은 어쩔 수가 없겠지. 뭐 a를 3분의 1 b를 2분의 1 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대입해서 진짜로 구해보면 돼. 그래도 답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a와 b를 그냥 대명사처럼 써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살려서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냥 문제 조건에 맞게 너희가 임의로 상정해서 해도 당연히 맞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픈 사람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데 굳이 이거를 정직하게 풀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그냥 너희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하면 돼.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넘겨서 222페이지 질문. 모르는 거 다 물어봐. 물어보고 넘어가야 돼. 아마 다음 주 주말부터는 기출문제 풀 거다 얘들아. 저거 없어 질문? 309번. 자, 지금 309번, 310번, 311번 중에 못 푼 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채워 넣어야 돼.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이유는 도형 가지고 뭔가 문제 푸는 거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유형이거든? 근데 사실 별거 없잖아. 원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기본으로 돌아가자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그리고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309번도 이거 별거 없어. 주어진 식이 두 개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리는데 애를 먹는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 산 거지. 과거에 너가 현재 너한테 미룬 거잖아. 이거 대체 언제적 배우는 거야, 이건. 그잖아? 1차 함수인데. 너희 조금 있으면 3, 4차 함수로 배울 몹인데 1차 함수 못 그려서 지금 빌빌거리면 안 되지. 이거는 강하게 얘기해야 돼. 왜냐면 지금 이 나이 때 1차 함수 이거 그래프 못 그려서 문제를 못 푼다 말도 안 돼. 자, 두 식이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갈라지는 애니까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냐 아니냐 판단되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2 나오면 몇 나와? 1 나오지. 얘한테 마이너스 1 나오면 1 나오지. 아, 이거 마이너스 2,1에서 무조건 맞나. 다음, 얘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얘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인 증가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대충 기울기가 1보다는 크랬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대충 그리면 돼. 다음,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는 얘야. 그럼 얘는 0,2를 지나게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로 그리면 되니까 여기를 지나게 요거 두 개만 이어서 그럴싸하게 쓱 그려주면 되죠 뭐. 이거 fx.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fx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러면 이건 알잖아. 당연히 얘 역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그거를 그린다거나 뭐 그릴 것까지는 되지만 식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 뭐 찾으면 돼? y는 x 그리면 되잖아. y는 x가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의 그래프는 얘랑 대칭으로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러면 지금 요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인데 당연히 어디만 구하면 돼? 한쪽만 구하면 되잖아. 곱하기 2 하면 되지. 넓이 똑같을 텐데. 그러면 이 삼각형,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할 일은 뭐밖에 없어?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것밖에 없지. 요 세 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난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자, 그래서 좌표 찾아보면 자, 요 점은 아까 구했지 마이너스 2,1이다. 다음 요 두 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 간의 교점이다.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2가 x다 라고 방정식 풀어주면 몇이냐 이거? 4. x가 4 나오니까 첫 번째 점의 좌표 4,4. 다음 두 번째 2분의 3x 플러스 4가 x다 풀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8.
나와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여기가 4, 4.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확정인 식이 누구야? 여기 요 선의 방정식이 y는 x임을 알고 있으니까 y는 x에서 마이너스 2,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해서 넓이 구해도 되고, 편할 대로. 즉 내가 말한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로 넓이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변 중에 한 변의 식이 y는 x로 확정이니까 요거를 밑변으로 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얘를 높이로 쓰고 넓이 구해도 되고, 편할 대로. 그래서 넓이 구하면 어렵지 않게 넓이가 18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전체 넓이는 그거의 2배인 36이 되겠네. 자, 부분분수 공식, 기본 공식, 너희가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은 요거지. 유리함수, 유리식에서 제일 그나마 나온다고 하면 제일 나올 확률 높은 애. 요게 기본 부분분수 공식이고 외워야 돼. 얘는 외워야 돼.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자, 근데 313번에서는 지금 써있는 식을 보면 분모가 3개의 곱이지. 얘도 공식이 있어. 근데 얘는 나올 일 거의 없어. 근데 그냥 나온 김에 알고만 있어. 얘 부분분수 공식은 이렇게 된다. 공식이야.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 313번도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더라. 자, 부분분수는 쓰는 이유가 뭐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이유가 나열했을 때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나열했을 때 어떻게 돼? 연쇄적으로 지워지지.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워져야 돼. 썼을 때. 그래서 13번 해보자면 지금 fn이 n, m플1, m플2 6. 자, 요렇게 있을 때 1부터 8까지 넣어서 더하래. 자,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에 의해서 자, A, B, C, D 얘에서 얘를 빼 2지. 2분의 6이니까 3이지. 앞에 3이 남고 A 곱하기 B 분의 1 마이너스 B 곱하기 C 분의 1 이렇게 바뀐다. 자, 바꿨으면 이제 대입. 그래서 대입해보면 자, 요 식에다가 1 넣으면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다음 2 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지금 꼬라지상 앞에 3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3은 통째로 묶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3을 통째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내 의도대로 연쇄적으로 지워지는 게 보이지. 그러면 쭉 연결되면서 지워질 거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인 8 넣었을 때만 확인하면 되겠네. 8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슥슥 지워지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3의 2분의 1 마이너스 90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돼.
요게 313번 부분분수 공식인데 얘는 사실 나올 일 거의 없다.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우고 쓸 줄도 알아야 되고 한 김에 하나만 얘기해보자면 부분분수에서 부분분수 썼을 때 이렇게 지워지는 게 확정이거든. 무조건 지워져야 되거든. 안 지워지면 안 돼. 뭔가 잘못한 거야. 그때 얘처럼 그냥 바로바로 인접한 애들이 지워질 때가 대부분인데 아닐 때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인접한 애들끼리 안 지워진다라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예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요거에서 이건 이제 대소에서 많이 볼 건데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럼 얘는 부분분수로 바꿔주면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얘로 하면 없어지지. 없어지고 남는 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어보면 1부터 쭉 넣어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다음 2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아까 했던 것처럼 연쇄적으로 지워지는 모양이 없잖아. 인접한 애들끼리 지워지는 모양이 없지. 왜? 겹치는 분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뭔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하나 더 써보면 돼. 3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야 겹치는 분수가 나왔지. 3분의 1.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분분수를 썼을 때 연쇄적으로 지워지는 형태가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요런 느낌. 이렇게 인접한 애들이 지워지는 꼴이 두 개의 항만 썼어도 지워지는 게 바로 보이는 형태가 있고 두 개로는 지워지는 게 없어서 세 개까지 써야 지워지는 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두 개까지 썼는데 지워지는 게 보여. 그러면 바로 맨 마지막, 지금 이게 부분분수 마지막이다 얘들아. 설명상으로 이거 말고는 없어. 인접 두 개의 괄호만 썼을 때, 지금 숫자 두 개만 대입했을 때도 지워지는 게 보여. 그러면 바로 맨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거야. 9까지 넣었다 치자. 그러면 순서상 지워지는 게 이렇게까지 지워져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누구냐면 무조건 좌우 대칭으로 남아야 돼. 부분분수 쓰면.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남아. 요렇게 왼쪽에서 봤을 때 맨 앞, 오른쪽에 봤을 때 맨 앞.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그럼 얘는 두 개 항으로는 안 지워지잖아? 그러면 세 번째 앞까지 써. 그러면 이제 지워지지. 그럼 지워지는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뒤 하나 건너서 앞이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맨 마지막 항이 있을 거 아니니? 거기에 바로 앞 항도 써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10까지 넣는다 친다면 여기에는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 올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9를 넣었을 테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오겠지. 그러면 지워주는 규칙대로 지우면 뒤 하나 건너 앞, 뒤 하나 건너 앞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뒤 하나 건너 앞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남아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남아야 돼. 왼쪽에서 봤을 때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남았지. 그럼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남아야 돼. 당연히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부분분수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 두 개가 다야. 식을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서 지울 건데 그 지워지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 두 개만 대입해도 지워지는 게 보이면 그냥 바로 마지막 항으로 달려가서 그냥 맨 앞과 맨 뒤가 남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개를 넣는데 지워지는 게 안 보여? 그럼 세 개까지 집어 넣은 다음에 지우는 게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 규칙대로 쭉 가면 또 얘도 좌우 대칭으로 첫 번째랑 세 번째 이쪽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 오케이? 부분수는 틀리면 안 돼. 이게 부분모에서 할 수 있는 다야. 이거는 사실 이 문제에서만 그냥 나오는 거니까 한번 구경한다 치고 이건 나올 일 없어. 다음에 이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 단원에서 너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어떤 애 곱의 형태다라고 돼 있으면 부분모수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이게 그냥 생으로 이것처럼 그냥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부분모수 얘기는 끝났고 314번 비례식에 관련된 문제. 비례식인데 분수꼴로 나타낸 비례식이지 그냥. 자, 314번 x분의 y 플러스 2z가 y분의 2z 플러스 x가 2z분의 x 플러스 y다. 자, 문제에서는 뒤에 는 k다 라고 주어져 있지만 만약에 그게 315번처럼 즉 똑같은 형태잖아. 15번도. 근데 15번은 뒤에 는 k가 없지. 14번은 있고. 근데 있어도 없어도 너희가 여기에 이거는 붙여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친절한 문제지. 는 k까지 준 거야. 없어도 써야 돼. 있으면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첫 번째 할 일 는 k를 붙인다. 그 다음에 할 일 얘가 얘다, 얘가 얘다, 얘가 얘다로 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주면 어렵던지 y는 y 플러스 2z는 kx다. 2z 플러스 x는 ky다. x 플러스 y는 2kz다. 이것도 풀이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등식을 써내렸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이 식을 싹 다 더한다. 더하면 무조건 어떤 형태가 나와. 더하면 2z도 2개, x도 2개, y도 2개니까 2로 묶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될 거고 이쪽은 k로 묶어줄 수 있지? k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다 했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전형적으로 풀 줄 아는 거고, 전형적으로. 그러면 이제 할 일은 해석만 하면 되지. 그럼 요거를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지. 이걸 보고 그냥 신나서 아, k는 2요 라고 하면 안 돼. 얘도 있지만 하나 더 있잖아. 저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거는 잘하면서 왜 여기서 실수하는 거야? 맨날 하는 얘기. A씨랑 B씨랑 같댄다. 그러면 아 A랑 B랑 같아요. 이거 끝이야? 아니잖아. 알잖아. 마찬가지지. 뭐가 있어?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0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지. 예거나지.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그지? 그러면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끝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해나가야 되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0이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우리가 세운 요 세 개의 등식에다가 다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수식을 잘 비교해봐. 아, 이거 x, y 플러스 2z, x를 이항하면 y 플러스 2z는 마이너스 x지. 근데 여기서 y 플러스 2z는 kx라며. 그럼 여기서 k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구나. 이 관계식을 아무데나 넣어도 똑같이 답 나와. 그래서
K값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요거만 실수 안 하면 돼. 그래서 314번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K값은 2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그러면 이제 요거를 비슷하게 하는 315번을 보자면, 자 15번도 일단 하는 짓은 똑같겠지. 그래서 10까지 그냥 바로 갈게. 는 K 붙여서 등식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y는 3kz고 y 플러스 3z가 kx고 3z 플러스 x가 ky다. 그리고 하는 짓 똑같아. 더하면 돼. 더하면 2배의 x, y, 3z. 이쪽은 k로 묶고 x, y, 3z. 그럼 지금 문제 조건을 잘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3z가 0이 아니래. 얘가 0이 아니래. 이게 314번과의 차이지. 문제에서 얘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만들 수 있는 K값은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없지. K는 2지. 그러면 요 K가 2다라는 걸 당연히 다시 얘한테 적용시켜 준다면 요 식은 x 플러스 y가 6z다. y 플러스 3z가 2x다. 3z 플러스 x가 2y다 라는 식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돼.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그러면 당연히 문자의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을 연립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y로 정리해서 얘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얘를 x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사람마다 다 풀이 방법이 다르겠지. 문자를 줄이는 쪽으로만 가면 돼. 아니면 이 두 식을 빼버려도 될 거고. 여튼 문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돼. 대입을 하든 가감법을 쓰든.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풀이잖아. 그래서 빼볼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빼는 거네. 빼보면 x 마이너스 3z는 6z 마이너스 2x다. 그러면 쓱 넘겨서 계산해보면 3x가 9z네. 아, x가 3z구나. 그러면 x 자리에다가 3z 집어넣으면 y도,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야? y도 없애면 되지. 지금 요것도 315번도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경험을 해봤다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분의 xyz잖아? 그럼 이 형태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는 건 거의 100% 뭐야? 이거를 막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변형해서 약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일시켜서 그 문자를 약분시키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세 개씩의 살리는 문자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x 자리에 3z 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남은 건 뭐야? y 자리에 무슨 z를 넣을까야? 그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냥 요거를 요 두 번째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네. x 자리에 3z 넣었어. 그럼 6z지? 넘기면 3z네. 아, y가 3z구나. 따라왔니?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했어? 이감 물어봤으면 이거 인수분해서 약분시키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이거 해봤자 뭐가 있겠어. 문자 하나로 통일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x 자리에 3z, y 자리에 3z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분모랑 분자가 싹 다 z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분모는 9z 세제곱이 되겠지. 분자는 27z 세제곱, 27z 세제곱, z 세제곱.
55z 세제곱 해서 9분의 55가 나오겠다. 됐지? 자, 다음 넘겨서 여기 질문 16번은 항등식에서 배웠던 문제지. 16번 말고 또 있니? 17번 그 두 개면 되나? 16, 17 여기까지 하고 시작. 자, 316번 임의의 두 실수 x, y 뭐다? 앞에서 예전에 배웠지. 이 식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할 일은 얘를 어떻게든 등식으로 만들어서 x랑 y로 정리해야 된다가 결론.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을 보니까 요렇게만 있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말을 해석해서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찾아냈는데 문제는 뭐야? 얘가 등식조차 아니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에서 배웠다시피 얘를 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일단은 그게 우리가 방금 했던 k지.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 값이 몇인지 모르니까 k라고 두자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등식이 됐네. 그러면 얘가 이 등식보다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처럼 풀면 이렇게 되고 x랑 y에 대해 정리해야 되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럼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서 x, y로 정리했으니까 끝났지? 얘가 0이다.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 라고 풀면 끝. 세로스로 기억나지? 항등식 때 했던 거. 그래서 저기에 x의 개수가 0이다 해서 k 값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b의 값 구하고 a 값 구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a, b 값 구해주면 a가 3분의 4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온다. 끝. 이게 316번. 이래? 그랬던 거 기억나? 옛날에? 응. 그거? 자, 다음 17번. 영의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일단 저식이 성립한대.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 A가 2B일 때랑 A가 5B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때 주어진 식이 분자에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분모에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근데 그게 K래.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사실 별거 없지. 전아, 너 이 문제에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풀었어? 이거 지금 누구야? 네, 지금 별거 없잖아. 그치? 그냥 A 자리에 2B 넣고 A 자리에 5B 넣어서 계산하면 끝. 이건 뭐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숙제 좀 미리미리 풀어. 시간 쫓겨서 푸니까 대충 풀게 되잖아. 자, 더 없으면 넘겨서 여기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 뒤에 있는 활용 여기가 좀 어렵거든? 뭐 풀어봐서 알 거야. 어려운 문제들이 좀 섞여 있는데 자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갑시다. 여기부터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네.